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문재인의 딸 문다혜 역시 참고인 신분에서 뇌물수수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의 피의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문다혜, 문재인의 전 사위,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총 6명입니다. 문다혜의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총칼 없는 전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중국 공산당 개입, 헛소리 같으신가요? 탄핵이 된 이후로 어쩔 수 없었다고요? 문재인은 시진핑과의 통화에서 중국 공산당 성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CCP를 지지하는 발언이죠. 사실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은 알만한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검증되지 않은 공산주의 배급 정책의 실험판이었던 소득 주도 성장론은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우리나라에게 선물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목숨을 걸어대며 매년 20조에서 30조 원을 들여 임시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실상은 단기 알바나 다름이 없었죠. 혈세로 급여를 지급한 꼴입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17년에서 21년까지 209만 개의 풀타임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는 혈세로 돈을 주는 알바가 대체를 했죠.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상승의 원인을 투기 수요와 편법 거래라고 단정지으며 금융, 세제, 매매와 같은 규제 방안만 홍수처럼 쏟아내었습니다. 수요의 억제에만 치중하던 부동산 정책, 역대급의 집값 대폭등 시대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하여 서울 아파트 평균가는 10억 원을 넘었고 그뿐이 아닌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말 그대로 꿈이 되어버립니다. 부동산 양극화는 더 심화되어 버렸고 전세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듣기 좋은 이상론을 늘어놓던 문재인 정부, 국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투자자들은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기업 자본의 해외 유출은 역대 최대에 달했고 그 결과 일자리가 감소하고 제조업의 가동률이 추락해 문재인 정부의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10년 만에 최악으로 치달으며 하위 10% 소득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찍게 됩니다. 2020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선족이 한국 여론을 조작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조선족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많은 조선족이 댓글을 통해 국내 여론을 형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쓴이는 중국 정부와 한국 민주당이 이 일을 주도하는데 이들은 무슨 짓을 해도 수사받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인들이 코로나에 집중해 있는 동안에 중국 정부가 한국의 근간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마술을 뻗치고 있다는 내용과 글 말미에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것은 사실이며 중국은 곧 한국 전력을 손에 넣을 것이다. 중국은 한국을 적화시켜 미국에 대항할 수단으로 삼을 계획이며 문재인은 그 미끼를 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부산 미포항 중국 제철소 건립, 전남 광양 중국 알루미늄 공장 기공식, 세종시 스마트시티 중국 건설업체, 중국산 전기차와 정부 보조금, 중국인 입국 금지 불허 등을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한전이 추진 중이었던 완도와 제주 구간을 잇는 해저 케이블 건설 사업에 중국 기업이 참여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중국 최대 전력 국영 기업인 SGCC는 필리핀, 브라질, 포르투갈 등 7개 국가의 에너지 기업에 투자, 운영을 수행하며 해외 전력망을 확장했습니다. 미국 CNN을 통해 알려진 필리핀 상원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SGCC는 필리핀 전체 가구 78%의 전력을 공급하는 필리핀 국립전력업체의 지분 40%를 보유했다고 합니다. 필리핀 전력망의 핵심 부분에는 중국 기술자만 접근할 수 있으며 필리핀 전역의 전력망이 사실상 중국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음모론이라기에는 뒷받침을 하는 정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2020년 중국인 단체 카톡방에서는 문재인 탄핵 반대 청원이 올라왔었고, 이번 계엄령 이후 국면에서도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밝힌 인물이 탄핵 찬성 집회에 참가하여 연설을 하고 피켓을 드는 등 그 실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듯 대한민국은 현재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민주당은 입법 폭거로 국가를 장악하고 북한 스파이들에게는 피난처를, 중국 공산당에게는 환영을 보내며 압도적인 의석수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미국의 제재와 UN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여 수백만 달러를 북한으로 송금했습니다. 온갖 쇼를 비롯한 가히 말문이 막힐 정도의 범죄와 사기 행각들은 이미 이재명이 감옥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확신을 들게 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차후에 계속해서 다루겠습니다만, 오늘 영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치부와 문재인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가짜는 헛소리의 결과가 어땠는지, 문재인 일가가 말하는 운명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러한 공산주의자 문재인보다 훨씬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건 좌우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과 중국 공산당과 협력을 하며 수많은 범죄 혐의가 있는 인간이 이재명입니다. 러시아제 권총 암살 제보를 받았다며 증거는커녕 실체 하나 없는 찌라시를 나른 극좌 유튜브의 음모론을 그대로 끌고 와 당 차원에서 공식화를 해버리는 정신나간 당,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재명은 한 달여간 방탄조끼를 차고 다니며 실체 하나 없는 이 음모론에 동조하는 것도 모자라 회의할 정도의 소름돋는 쇼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것도 모자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전 계엄에 국민 1만 명의 학살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 하나 없는 내란 선동을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금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우파 유튜브를 보면 내란 선전죄로 처벌하겠다던 이들이 국가 전복을 꿈꾸며 사실상의 쿠데타, 내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모두 정신 차려야 합니다. 더 이상 이건 유머스럽게 소비할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계엄령에 반대하시는 분들께도 간곡한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행동과 말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책임 없는 쾌락만을 누리며 인간 행동의 억제기인 책임감이라는 리미터 자체가 풀려버린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문재인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본인 입으로 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해야 된다고 말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정치인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어떠한 보복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준TV였습니다.